이 차원선을 이용해 주셔서 열차입니다. 다음 역은 와하하 대극장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에 주의하시고 소지품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선주의 점술가? 길가의 풍경에 넋이 나갔어? 아니면 전기 징조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수많은 점을 치면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게 됐지만 불길한 징조를 마주할 때마다 고요했던 마음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괘를 보기 전에 마음의 거울을 닫고 잡념을 떨쳐내곤 해요. 당신보다 연장자인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과하게 긴장한다면 무한한 수명이 끝없는 고행이 되지 않겠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맞죠. 하지만 인간 세상의 즐거움은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데 저희의 책임은 무거운 산과 같잖아요. 점술가는 내일의 고통을 예견하느라 눈앞의 즐거움을 놓치곤 하지. 하지만 내일의 고통이라는 게 어쩌면 오늘의 두려움이 심은 독이 든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결말을 알기에 그곳으로 가는 모든 순간의 풍경이 더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게 아닐까? 봐, 눈앞의 이 항구는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거리나 어선, 행인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 눈에 보이는 거라곤 화염뿐이었지. 증발한 바다는 갈라진 해저와 하늘을 뒤덮는 재만 남겼어. 외계의 천마군단은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도보부룩으로 밀려드는 물결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 바로 저쪽 산꼭대기에서 한 화공이 나와 함께 대지의 붉은빛 상처를 바라보며 사라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했고, 그녀는 붓으로 파멸당한 모든 걸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지. 그 화공이 해낸 모양이네요. 그러니 나 역시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만고의 종말까지 환월 게임을 유지해야지. 이 게임의 윤회 속에서 매번 강림할 때마다 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차를 음미하듯이 그 맛이 달든 쓰든 매 순간의 맛을 섬세하게 음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떠나간 곳들을 볼 면목이 없을 테니까. 만고의 세월로 찰나를 음미하면 그 맛은 깊고도 오묘한 법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장수종이긴 하지만 당신에 비하면 그 삶은 짧기만 해요. 게다가 선조 사람으로서 제가 짊어진 인과가 너무 무거워서 당신처럼 가볍게 임할 수가 없네요. 에바네시아 씨, 당신에게는 음미해야 할 게임일지 모르지만 낙원 사람들에겐 생사가 달린 현실이에요. 알았어. 이제부턴 괴롭고 원한 가득한 진지 모드로 전환할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전 관자재의 눈으로 시필드 시티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볼게요. 그들이 멸망의 재앙에 빠져 있다면 머리 위에 붉은 운명의 점괘가 떠오를 거예요. 천공이 우주를 순행하고 수많은 별을 꿰뚫어 보니 운명의 길에 경의가 펼쳐지고 옥주가 그를 들이우네. 천안이 열리고 닫히니 기륭이 나타나리라. 겁살이 머리 위를 비추니 붉은 점괘가 드러나는도다. 썬데이 씨가 영조를 통해 제 시야를 공유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에바네시아 씨.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그들의 운명이야? 네, 가까이 가서 보시죠. 승객 여러분,
정답은? 이상하네. 왜 이 사람들 머리 위엔 길괴가 떠 있지? 은하열차는 시필드 시티에서 꺼져라! 은하열차는 이상낙원에서 꺼져라! 안녕 귀여운 아가씨들. 시필드 시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같이 항해하지 않을래? 아저씨, 축제에 온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구호는 왜 그렇게 무섭게 외치는 거야? 우리 시필드 사람들은 늘 예의를 가장 중시하거든. 불만을 표현할 때도 미소를 유지해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 소양이니까. 이 평온을 깨트리는 게 누구든 우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자, 아가씨, 우리랑 같이 깃발을 흔들자.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질서정연한 감정이네요. 이 기쁨은 꼭 규칙적인 동작 같아요. 웃는 모습을 보니까 오싹하네. 이봐, 만원국장이 열차팀을 토론에 초대한 거잖아? 이렇게 손님을 쫓아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은하열차 쪽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무명기처럼 보여? 어머, 얼굴에 티켓을 붙인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기뻐하는 거예요? 에잉! 어린애가 못된 것만 배워서 머리를 이런 색으로 염색하다니. 은하열차에 있는 그 토끼랑 똑같잖아. 딱 봐도 우리 쪽 사람이 아니네. 이봐, 얼간이 염색한 거 아니거든? 마치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데. 잠깐, 아까 그 행복한 미소는 어디 갔어? 표정이 확확 바뀌네. 천에서 온 너희는 우리의 행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더 방해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죄송해요. 동생이 철이 없어서요. 지금 바로 떠날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참외는 무슨, 너희는 종족부터 다르잖아. 또 소란 피우면 플로를 잔뜩 불러서 너희를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마. 눈부신 햇살, 상쾌한 기분. 만원 방송국의 거리의 행복 인터뷰입니다. 저는 현재 시필드 거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진실한 미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먼 곳에서 오신 손님 같은데 저희 이상낙원의 대축제인 환월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당연하지.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은 흔치 않잖아? 잘 됐네요. 저희는 한 가지 보편적인 우려 사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하열차의 개입이 저희의 신성한 환월 게임을 천의 세력 경쟁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적인 우려라고? 기자 선생,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동기를 평가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행동이 가져오는 실제 결과죠. 정말 깊이 있는 답변이네요. 많은 시민들이 컴퍼니가 그려내는 번영의 이념보다 만원 씨가 제시한 치유의 미소, 치유의 낙원이야말로 더 현실적이고 맞이하고 싶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행복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것을 대가로 삼아야 한다면 그런 행복의 진실성을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맞아. 그 논리대로라면 사탕을 먹다가 충치가 생겨도 행복한 거잖아? 어차피 그 과정은 달콤하니까. 아주 생동감 넘치는 비유네요. 마지막으로 가설을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외부인이 정의한 보존과 만원 씨가 주장하는 행복 중 어느 쪽이 이상낙원의 미래를 더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미래는 그렇게 좁은 양자택일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이씨, 전부 방어적인 대답뿐이네. 임팩트가 전혀 없으니 이 인터뷰는 폐기하고 진짜 행복 소감을 말할 시민을 찾아서 보충해야겠어. 길게. 여기도 길게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고통스러운 기억과 작별하고 영원한 지금을 하나 보세요. 행복한 미소가 당신의 유일한 진실이 되길. 만호님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세요. 저희 모두 이 낙원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될 겁니다. 정말 기묘하네요. 몇 번이나 점을 쳐도 이 시필드 시티를 오가는 사람들 머리 위엔 평안을 알리는 길게뿐이에요. 제 관자재의 눈이 아련자의 능력에 간섭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난 오히려 당신의 판단이 점점 더 신빙성 있게 느껴져. 길가의 행인, 항구의 어부, 거리의 상점 주인, 그리고 행복을 설파하는 사람들. 항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사람들 몸속에 나와 비슷한 존재가 천천히 꿈틀대는 걸 느꼈어. 그 존재는 너무나 허약해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한때 산산조각 난 뒤 가루가 되었고 또 제가 될 때까지 불타는 바람에 다 죽어가는 상태거든. 하지만 그것에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저 잠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농부가 자신을 온 들판에 뿌려주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깨어날 거야. 이 도시 사람 대부분은 행복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저기 행여네가 홍보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비밀 정원에서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다라고 했었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세상을 파멸시킨 재앙 뒤에도 그들을 살아남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머리 위에 길게가 떠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때가 되면 당신 같은 선주의 장군이 상소를 올리지 않아도 수렵의 시선이 이곳에 고정되겠지. 따라와.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대책? 하늘 게임의 심판, 아니 전직 심판으로서 공공연히 게임 규칙을 왜곡하고 은혜를 남용하는 아련자를 마주한 이상 내 유일한 대책은 바로 판정 집행이야. 판정 집행이라면 번개를 내리쳐 만원을 죽이는 건가요?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아. 판정을 하려면 일단 법기부터 되찾아야 해. 그걸로 아련자의 죄를 측정해야지만 그녀의 힘을 제거할 수 있어. 마치 정원사가 미친 듯이 자란 가지를 다듬듯이. 거의 다 왔어.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비를 받거나 화초를 다 왔다고요? 법기를 그냥 이렇게 훤한 곳에 두다니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죠? 서두르지 마. 아직 좀 더 가야 하니까. 내 소중한 측량 도구를 이런 황량한 곳에 아무렇게나 놔뒀겠어? 죄송하지만 앞쪽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요. 아, 눈속임인 거죠? 당신 같은 비범한 존재들은 늘 인연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는 식의 장난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암호를 맞추거나 돌로 둘러싸인 진법 안으로 뛰어들면 되나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고 손을 휘두르면 나무들이 알아서 일어나 양쪽으로 줄 맞춰 서는 건가요? 난 단멍이가 아니야. 그런 재주는 없다고. 아주 오래전에 나는 이곳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부유섬을 띄웠어.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화공에게 이곳에 짙은 안개와 숲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지 않게.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음악을 연주하면 안개가 걷힐 거야. 귀여운 강아지네요. 당신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귀여운 강아지야. 머리 좀 빌릴게. 도착했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웃음신께서 늘 여러분께 웃음을 누려주시길. 이건 헉! 주인공 버프? 어때? 아름답지? 옥궐의 경치보단 덜하지만 자연스러운 멋이 있긴 하네요. 칭찬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어? 맞아요. 왜 웃어? 죄송해요. 비웃을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아련자를 판결할 때 사용하는 법기인가요? 말 그대로 자일 줄은 몰랐네요. 이 진리의 가지를 얕보지 마. 150년 전에 검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났을 땐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큰 산을 두 동강 낼 수 있었다고. 에바네시아 씨, 이런 기담은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코스믹 포스 유저들 귀에 들어갔다간 산을 가르는 전투력은 인문 수준일 뿐이라는 논란이 일어날 테니까요. 정말 생각도 못했네. 대단한 선주 장군께서 낙원의 거리 유행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을 줄이야. 점수에 가라면 마땅히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의 풍물을 살펴야죠. 나 같은 판결자도 마찬가지야. 시대가 변했으니 내 보물도 그에 맞춰 변해야지. 생각해봐. 학생 차림의 미소녀가 검을 들고 종일 거리를 활보할 순 없잖아. 에바네시아 씨는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네요. 그럼 측량을 시작해 주세요. 이 세계를 심판하며 하늘의 법도를 새기는 척도인 진리의 가지여. 이곳에서 거짓과 진실의 눈금을 재고 환월 아래 법규를 넘어선 모든 죄를 가늠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만호는 아련자가 아니었어. 아련자가 아니라면 규율을 어긴 죄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게 무슨 뜻이죠? 아련자가 아니라면 만호는 왜 공개적으로 환월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비밀 정원 신단 위에 8종 문어 형상을 한 가면은 또 누구의 것이고요? 그 가면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련자들이 그걸 쓰고 있어. 지금 시필드 전역에, 아니 2차원 시티까지 곳곳에 아련자들이 있어. 이런 상황은 환월 게임 역사상 처음이야. 장군님, 누군가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다낭 씨였네요. 그리고 다낭, 돌아왔구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블레이드, 아니 선주의 중범죄자인 응성이라고 불러야겠지. 스스로 덫에 걸려들다니 잘 됐네. 옥골 장군, 네 시야는 여전히 선주의 법도 안에 갇혀 있군. 난 우리의 공동의 적을 죽이러 왔다. 공동의 적? 하! 너는 선주의 적이야. 넌 스텔라론 헌터가 된 후로 널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허릉의 추율궁 주제사들을 수없이 죽였고 주명의 장인을 선동해 네 검을 수리하게 만들어 그들을 연루시켰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네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옥골 선주 시황사의 금지된 땅에 침입해 귀진 비림을 파괴하고 전사한 영령들의 안식을 방해한 걸로 모자라 망자의 비밀을 훔쳐간 거야. 대체 어떤 시야가 너를 그 수많은 죄악으로 이끈 거지?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공동의 적이 있는데? 기꺼이 들어줄게. 내가 은구한 몇 년 동안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사고를 잘 칠 줄 알았다면 처음 주명의 검을 구하러 갔을 때 널 묶어서라도 연마궁에서 끌고 나와 합류시켰을 텐데. 이분은 또 누구? 반가워 효광 장군. 선주의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날 기억해줘서 고맙군. 난 언제 어디서든 이름 석자를 숨기지 않지. 내가 바로 라만차다. 가명으로 바꿨잖아. 갤럭시 레인저의 수장이라. 이번 여행에서 뜻밖의 수확이 생겼네요. 장군, 과거의 원한은 잠시 미뤄두시죠. 저희가 논의해야 할 건 이 세계의 존망뿐만 아니라 장군께서 점기로 예견하신 그 멸망의 재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가 나열한 그 죄목들은 부정하지 않겠어. 하지만 난 선주가 신경 쓰는 건 죄 많은 내 목숨 따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여사스러운 별을 여러 차례 깨우고 흉물을 불러 모으며 수없이 죽여도 죽지 않는 그 적에게 피의 빚을 청구하는 거지. 너희는 풍요의 사도인 찰나를 다시 제압하고 나아가 그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기회를 가지고 왔다, 장군. 그런데도 기어코 죄를 판결하고 원한을 풀겠다면 지시하는 대로 순순히 널 따라 허릉으로 가서 심판을 받도록 하지. 하지만 말했듯이 오늘 내가 온 건 구세주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적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30년 전의 방호혈전의 운명이 눈앞에 세계에 닥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야. 행연회의 행복수술에 사용되는 게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찰나의 세포다. 그렇다면 수술받은 사람들은 전부 아련자가 됐지. 원력이 모여 흐르길 기다리기만 하면 혈육의 의지가 깨어나 모든 숙주를 양분으로 삼게 될 거야. 팔종 문어 가면을 착용한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체되어 이 땅 백성들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풍요의 사도군. 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걸 이상낙원에 가져온 거지? 결백하다고? 네가 아련자의 가면을 뺏기고 얻어맞는 꼴을 우리가 직접 봤는데. 맞아. 그리고 본인이 직접 라이브 방송까지 했잖아. 온 우주가 네 영웅담을 놓칠까봐 걱정됐어? 공개 처형 라이브라니. 뺏기다니! 아련자는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전술적 감정 교류야. 전술이자 예술이라고. 알겠어? 어라? 이게 누구야? 은하열차의 유명한 라쿤이잖아. 하키 장난이 그리 왔어? 혹시 만원 방송국의 아련자 토론 초대장 받았어? 이런, 안타깝네. 이 스트리머는 방송도 정지당했고 아련자 가면도 안티팬 리더한테 압수당했거든.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가고 싶어도 못 가. 하지만 이렇게 전화한 걸 보니 아직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는 모양이네. 혹시 흥정할 기회를 줄
주려는 거야?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 만원이 정말 가면의 우인이야? 술집은 모든 우인의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지 않아. 그런데 그녀의 방송을 보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 이유는 같은 부류의 직감이랄까. 그리고 그 슬로건을 봐. 치유의 미소, 치유의 낙원. 뭐? 이 정도로 미쳤다면 진짜 우인인 거지. 대부분 가면의 우인들은 시끌벅적하게 접근해오지. 잘 봐, 내가 사고친다 라는 기세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거든. 하지만 만원은 확실히 예외야. 아주 냉정하고 수준 높게 미쳤어. 그 사람은 일반인의 10년치 월급에 맞먹는 고급 맞춤복을 입고 있어. 그 누가 막대한 부를 가졌고 매일 사회 공익을 외치는 여걸이 가면의 우인일 거라고 생각하겠어? 그야말로 최고의 위장이지. 그녀의 배경을 조사해줬으면 해. 하! 너무하네. 나더러 다른 가면의 우인을 배반하라고? 만원의 정보를 주면 가면을 돌려줄게. 뭐? 배반 그 자체가 최고의 보수지. 좋아, 나한테 맡겨. 정보를 손에 넣는 대로 연락할게. 만원. 가면의 우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난 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아무래도 인맥이 넓은 지오반니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지오반니, 오랜만이야. 스파키 씨, 방금 제 눈앞에서 스파클의 재고를 싹쓸이 해놓고 어떻게 오랜만이야라고 할 수 있죠? 제발 좀 봐주세요. 이번엔 또 누구의 소장품을 훔칠 작정이에요? 나랑 스파클은 방금 세계의 화해를 이뤘어. 지나간 일은 그냥 보내줘야지. 이번에 온 건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야. 다른 꿍꿍이는 전혀 없어. 오,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진지한 걸 보니까 분명 흥미로운 일이겠군요. 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TV에서 모든 아련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미디어 거물 말이야. 그 여자 정말 우리 쪽 사람 맞아? 왜 술집에서 한 번도 못 본 거지? 누군지는 아는데 술집에서 본 적은 없어요. 만원이 우인이라면 사람들이 오가는 술집에서 소문이 돌았을 텐데. 보관소 등록부엔 없네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맡긴 적이 없거나 아니면 가명을 사용한 거겠죠. 망했네. 인맥왕인 지오반니 씨조차 이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없다니. 도발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만둬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모든 우인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술집에 발을 들이게 되죠. 만원이 정말 우인이라면 그녀가 술집에 들어선 순간은 분명 어떤 뼈아픈 비극이 일어난 후일 거예요.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 말이야. 소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비극이지. 알겠다.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뒤져봐야겠어. 4번 병실 환자 데이비드 데이 씨는 서둘러 퇴원 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량이 너무 많아 본원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려요. 정신건강과 스케 2분 교수님 7번 진료실 호출입니다. 맞아 인원이 1명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알립니다. 만원
행복문법. 이건 또 무슨 병이지? 이런 걸 읽는 건 나한테 무리야. 차라리 의사를 부르자. 아! 의사 선생님 있나요? 의사 선생님! 당신이었군요. 스파키 축제의 영호 환자. 아직도 이상방어부에 수용되지 않았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네요. 당신 때문에 그날 밤 이상낙원을 떠나려 했어요. 배표까지 예약해놨는데 개척자 씨 덕분에 살았죠.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꾀병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려고요? 이번엔 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환자인데 진료 기록에 있는 이 환자 본 적 있어? 잠깐, 설마 진짜 제가 의사라고 믿은 건가요? 아무튼 당신이 묻는 환자라면 기억나요. 그래서 만호는 어떤 우인이야? 이 병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길 난장판으로 만든 인물들은 부지기수죠. 하지만 첫 방문에 바로 천장을 날려버린 건 그녀가 유일무이해요.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만호는 겨우 16살이었어요. 그런데 막 얻은 우인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려 했죠. 우인의 가면을 파괴할 수가 있나? 당연히 안 되죠. 당신은 가면을 학대하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헛소리 마! 난 내 가면을 파괴하려 들 정도로 멍청하지 않아. 그냥 내팽개쳐든 것뿐이지. 가면은 우인자의 일부분입니다. 우인이 제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한 가면에 무슨 일이 생길 일은 없어요. 당시 이를 키우길 좋아하는 우인들이 옆에서 도와줬지만 그렇게 애를 써도 겨우 균열 하나를 낸 게 전부였죠. 그리고 가면이 갈라지면서 분출된 힘이 병원 벽에도 균열을 남겼답니다. 그 방해꾼 우인들을 벽에서 긁어내는데 며칠이 걸렸고 그 다음엔 2주 동안 페인트 칠하고 보수하느라 고생했답니다. 되돌려봐. 저게 그 균열이야? 의사 선생님,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건 모르죠. 예전에 안으로 들어간 우인들이 있었는데 전부 미쳐버렸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세상 즐거워하더군요. 그들이 뭘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균열을 막아버렸죠. 들어가 봐도 되지만 전 미리 경고했어요. 위험하다고? 귀여운 바퀴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딨어? 사랑하는 스파콩 여러분, 잘 보세요. 바퀴가 지금 이 신비한 균열을 독점으로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출발! 전부 떠났어. 왜 난 아직 살아있는 거야? 너는 만원? 누구세요? 밖에 누구예요? 만원 씨 택배 왔어요. 이건 누가 보낸 거지? 난 아무것도 안 샀는데. 이건 가면 안에 종이도 있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살아남은 너에게 세상 끝에 온 걸 환영해. 참, TV 속에서 오는 네 모습은 정말 우스웠어. 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답하라고. 이해가 안 돼. 이 모든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건데? 뭐야? 이건 만원이 술집에 초대받았던 날이잖아. 술집에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네. 냉혹한 마음의 소유자인 이 파키조차 차마 눈뜨고는 못 보겠어.
잠깐, 이 환각들 대체 뭐가 즐겁다는 거지? 당신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서 와요. 겁먹지 말고 편하게 계세요. 당신이 그래피아 아카데미에서 난동을 피운 스트리머죠? 미디어의 거물도 날 아네? 당신은 첫 번째 아련자 전투에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렸죠. 저에겐 당신 내면의 갈망이 들려요, 스파키 씨. 내 갈망이 들린다고? 당신이 여기 온 건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또 다른 가면의 우인의 가면을 가차없이 벗겨내고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거죠. 당신은 원하는 걸 얻을 거예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운명의 전환점을 거치면서 저만의 가면을 얻게 됐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전 그걸 건드리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처럼 신통방통한 능력 같은 건 없답니다. 제게는 단 하나 아주 작은 장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묻힌 가장 갈망하는 행복이 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행복? 난 매일 즐거운걸? 오히려 네가 걱정인데? 사연을 봤는데 동정심이 들더라. 동정이라 맞아요. 종산 선생님은 행복 문법이라고 불렀죠. 선생님은 그걸 일종의 질병으로 잘못 이해하셨죠. 하지만 그건 환락의 축복이에요. 제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신께서 절 위로하고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의 행복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죠. 전 당신 마음속에서 뛰고 있는 갈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벌집에서 달콤한 꿀이 스며나오듯 당신의 신경을 타고 흘러내려와 끈적한 당분으로 녹아들죠. 그야 당연하지. 바퀴는 원래부터 당도 초과인 달콤한 소녀니까. 그런데 감정사 아가씨, 향기만 맡는 건 부족하지. 직접 맛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첫입부터 천천히 음미해 볼게요. 인정.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숭배로 가득 차길 갈망하고 있어요. 당신이 모든 관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결은 사실 자신이 갈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안 그런가요? 맞아. 그 다음은 승리네요. 첫 번째 아렌자 전투는 사소한 패배에 불과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가면만 되찾으면 당신은 환월 게임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돼야지. 웃음신이 직접 나타나 당신에게 영혼의 관을 씌워줄 거예요. 그는 울면서 당신에게 새로운 환락의 에이언즈가 되어달라고 애원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영원한 만족이에요. 정말 조용하네. 모든 광란은 궁극의 만족에 이르기 전까지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소음에 불과해요. 신생의 신이여, 여기로 와서 당신의 세계를 보세요. 당신의 발치에 겸허히 엎드려 있고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답니다. 뛰어내려서 품에 안으세요.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서로 구분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 문법이구나. 재밌네. 넌 꽤 괜찮은 환술사야. 이렇게 생생한 백일몽을 만들다니. 이 완벽한 갈망을 거부하다니 모순된 사람이군요. 안타까우면서도 궁금하게 만드네요. 완벽? 착각하지 마. 네 환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 행복은 손을 치는 순간 맹물처럼 맛없어지는 법이거든. 이쪽 업계에서 긴 고통을 겪지 않고 인생의 진짜 재미를 맛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만족! 자기 가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가짜 우인 주제. 똑바로 들어. 우리 가면의 우인이 가장 잘하는 건 고통을 가장 독한 술로 빚어내고 절망을 가장 미친 농담으로 엮어내는 거야. 네 설탕물은 사용할게. 맛이 별로더라. 제가 바친 이 달콤한 행복의 잔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벌로 쓴 술 한 잔을 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자, 감정사 아가씨. 이번엔 네가 내 독주를 맛보는 건 어때? 내 라이브 방송 현장에 온 걸 환영해. 이상낙원 행복문법 붕괴편 시작! 시청자가 빵명인 게 아쉽지만 하늘의 뜻은 거스르기 어렵다. 본자는 이 정대로 하늘을 관저하니. 최악의 운세를 줄 테니 기쁘게 받아. 어렵진 않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 이러다 우인 잡겠네. 가면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니. 남는 게 없는 장사인데? 작은 우인, 너는 왜 내 장난감을 부순 거지? 이제 연기도 안 하는 거야? 만원은 그저 꼭두각시라는 걸 진작 알아채야 했는데. 그렇다면 뒤에서 줄을 다루는 넌 대체 정체가 뭐야? 닥쳐! 이 문제의 답을 알아? 닥쳐는 열차에 있는 로봇이야. 제발 부탁인데 또 다른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건 좀 아니지? 잘하는 짓이다. 우린 지금 엄청 큰 말벌집을 건드린 거라고. 같이 뚫고 나가자. 이런 상황입니다. 찰나의 혈육 탓에 블레이드가 불안정한 상태라 전 그가 폭주하지 않도록 여기 남아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해. 우리 걱정은 말고. 행여내가 약속한 행복이 풍요의 사도의 피와 살이었다니. 만원의 음모는 단순히 죽음의 전령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을 걸세. 에시벨 씨와 함께 TV타워에 도착했어요. 여긴 여전히 토론의 장소를 준비 중이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벌써 서로 안면을 탔군요. 긴 이야기이니 나중에 설명해드리죠. 전 조율로 아련자의 신분을 숨기고 전력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수술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으러 가셨어. 이상하네. 이렇게 큰 소동을 벌여놓고 다른 사람을 토론에 초대하다니 들통날까봐 두렵지도 않나? 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질 거야.
우리가 함부로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지. 덧붙이자면 컴퍼니는 이미 행여내의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행복 수술을 받은 시민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추가 계산 결과 이 지지자들이 만원에게 가져다줄 우위는 미미해요.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71%입니다. 만원은 모든 아련자를 상대로 도전하고 있어서 승산이 높진 않을 거야. 하지만 분명 숨겨둔 패를 남겨뒀을 테니 경계를 늦춰선 안 돼. 전 초대를 공개적으로 거절하고 풍요의 이변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로직, 지금 이상 낙원에 필요한 건 아련자가 아닌 최고 경영자입니다.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즉시 환월 게임을 중단할게요. 하지만 그 전까지 미디어 홍보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며 만원의 여론 공세를 막아낼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시필드 시티로 향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세. 나와 마치 세븐스는 2차원 시티에 남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맞아요. 집을 털리면 안 되니까 열차를 잘 지켜야죠. 애초에 토론 같은 건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알겠어. 내가 되면 내가 댓글을 열심히 적을게. 그럼 우린 바로 출발할게. 나중에 연락하자. 한가로움은 얻기 쉬운 법. 아쉽지만 본좌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아.